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고시를 2년 반 정도 준비를 하고, 이후에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시험 준비를 시작하셨던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건축과를 전공을 해서 흔히 진출하게 되는 설계나 시공 분야로 가고 싶었던 생각이 원래도 별로 없었는데, 때마침 이제 수업을 같이 듣던 선배 한 분이 기술고시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술고시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그 다음 학기에 또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가 기술고시를 준비를 한다고 해서 너 이거 준비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험 과목별로는 좀 어떠셨어요? 기술고시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차에서는 흔히 알고 있는 피셋 그리고 헌법 시험을 보고 2차에서 전공 과목을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피셋에 좀 많은 강점을 갖고 있어서 수험 기간 대비 고득점을 하고 또 잘 못 따라오는 그런 친구들까지 좀 가르쳐주는 수준이었어서 이 부분에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2차 전공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토목직으로 시험을 봤는데 구조역학, 응용역학, 토질역학, 측량학 이렇게 과목이 있어서 여기서 특이한 점이 그 측량학이라는 과목 같은 경우에 보통 그 40점이 안 되면 꽈락이라고 해서 이제 아예 다른 점수가 잘 나와도 그 점수를 못 맞추면은 아예 시험을 불합격하는 그런 과목인데 그 측량학이 보통 꽈락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기대 이상의 점수를 뽑았는데 그 토질역학이라는 과목에서 점수가 계속 안 나와서 지금도 이제 그때 토질역학을 좀 많이 잘했으면 시간을 좀 더 투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수험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쉬움이 남는 거는 사실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차라리 그만둘 걸 조금 더 일찍 그만둘 걸 이라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시작한 거 진짜 더 열심히 그 2년 반 수험 기간에 사실 나름 열심히 하긴 했었지만 제가 진짜 살면서 앞으로 이 정도 공부를 못 할 거냐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더 진짜 힘을 쏟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원래는 건축의 그런 설계, 시공 딱 그 학교에서 듣는 수업이 아니고 이제 뭐 피셋이라는 아예 생소한 공부도 하고 저희는 좀 약간 그림 그리는 그런 설계 위주였는데 이제 아예 계산을 하는 그런 역학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좀 넓혔고 또 그 와중에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도 만나게 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또 그분들의 말씀을 좀 허투루 듣진 않았던 게 수험 기간에서 나름 좀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 동안 건강이나 금전이나 인간관계 문제는 없으셨나요? 네, 사실 뭐 건강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전 같은 경우는 결국엔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신분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양의 공부를 하면은 기왕이면 돈이 많은 상태로 하는 게 좋다. 근데 제가 그런 돈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지원을 받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아쉽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막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 생활이 준 또 다른 변화가 있으신가요? 이전에는 정말로 딱 그 건축 학부를 전공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직업들만 봤는데 제가 수험 생활을 기숙사에서 했는데 거기가 이제 이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다 모여있는 그런 기숙사였어요. 그래서 뭐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 뭐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 행시 준비하시는 분들 다 계셔갖고 생각보다 주변에 이런 걸 준비한 사람이 많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또 이전에는 그냥 딱 저도 처음 준비할 때 기술고시가 끝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건축을 전공했지만 뭐 행시든 뭐 변리사든 로스쿨이든 다 준비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간 것만으로도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에는 어느 정도 차이로 안 되셨나요? 제가 2차 시험을 이제 제대로 좀 준비하고 본 거는 사실상 두 번의 시험이었는데 둘 다 합격 점수가 70점 초반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60점 초반 그 정도 나왔으니까 사실 아깝게 떨어지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점 차이니까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붙을 수 있는 그런 점수 차이인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은 좀 여유롭게 붙으신 편인가요? 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번의 시험이라고 봤을 때 그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방직 시험을 봤었는데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응시 인원은 좀 적었지만 그때는
직렬에서 제가 1등을 했었어요. 평균 뭐 한 70점? 아마 그랬을 텐데 제가 80점 후반이랬으니까. 두 번째 해도 평균 70점 초반인데 제가 또 80점 중반 막 그랬으니까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시험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이유나 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일단 스스로한테 든 생각이 내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정신 상태면은 1년을 더 한다는데 점수가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는 좀 딴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이런 걸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이런 일을 하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계속 요 기술고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요만큼 했으면 좋은 경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그만둘 당시에 심정은 좀 어떠셨나요? 사실 이게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5급 같은 경우에는 밑에 뭐 7급, 9급이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수험생들도 5급을 준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전혀 필요 없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자부심 같은 게 들 수도 있어요. 예, 저도 그래도 5급해서 사무관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그만두니까 오히려 설레더라고요. 이제 진짜 약간 아쉬움보다는 내가 그동안 좀 공부를 하면서 들은 거 그런 거를 써먹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역학에서는 조금 못했지만은 이 정도 역학 수준도 이제 다른 이제 고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면은 충분히 뛰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6개월 뒤, 1년 뒤에는 어떤 회사에 가 있을까라는 그런 설렘이 저는 좀 있었어요. 시험을 그래도 몇 년 준비하셨는데 예, 예. 그걸 그만둘 때 조금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렇지 않으셨나요? 힘들거나 괴로움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그래도 내가 5급 준비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도전을 못하네 라는 건 조금 아쉬웠고 그거 말고는 뭐 힘들거나 괴롭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공부를 해서 남는 게 없었으면은 그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까웠을 텐데 공부를 하면은 그 전공 지식이 다 머릿속에 그때는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앞으로 더 잘 써먹어야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시험을 그만두고는 어떤 일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시험을 그만두고 이제 공공기관에 취직을 해서 토목직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진로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어요? 사실 그 기술고시라는 게 전공 지식을 쌓고 특히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응용역학, 구조역학, 토질역학 이런 게 결국 다 공공기관의 필기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특히 블라인드 채용이 다 적용이 돼서 학점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보고 하니까 필기시험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을 준비하면 나한테 좀 유리하고 취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일단 공공기관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또 전공뿐만 아니라 이제 그 원서 접수를 하는 단계에서도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로 서류를 걸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 건축 토목 분야에서 나 정도의 영어 점수면은 그래도 좀 쉽게 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공기업을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어요? 공공기관 이제 준비를 하려면은 보통 기사 자격증, 어학시험, 그리고 막 커말이나 한국사 같은 자격증들을 좀 필요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좀 여유가 있는 시즌에 영어 시험이랑 한국사는 미리 따놨고요. 그러고 커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나서 이제 겨울쯤 들어가서 그때도 방학 시즌에 따놨고, 그 다음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술고시를 준비를 할 때 학기가 좀 많이 남아 있어갖고 기사 응시 기준이 안 돼갖고 처음에는 기사 자격증이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취준을 하면서 그때 같이 하나씩 딱 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필기시험 보러 가고 뭐 면접 보러 가고 했던 데는 기사 자격증이 없이 간 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 합격하고 했을 때는 이제 그래도 기사 자격증을 갖추고 이제 공공기관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고시 공부할 때 했던 공부들이 기사 자격증을 딸 때도 좀 도움이 되었나요? 네, 그럼요. 아무래도 기술고시라는 게
전공에 대한 그 지식을 쌓는 거기 때문에 건축기사나 토목기사나 모두 다 이제 역학 문제가 나오거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책에서 나와 있는 공식을 딱 외워서 거기서 푸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풀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역학 문제 풀 때는 진짜 빠르고 이제 정답률도 높게 나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사 시험 준비를 할 때 좀 수험 기간을 단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